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세미나는 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Prediction of Hearing Preservation in Vestibular Sphenoid Surgery 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으로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0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저는 현재 이하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사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질병 예측입니다. 베스티뷸라 스웨노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청신경초종이라고 합니다. 청신경초종은 8번 뇌신경이 청신경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평행 감각과 내유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슈간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뇌이도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뇌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뇌와 청신경을 누르면서 심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후에 성인에서 주로 발병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으며 20세 미만에서는 양측성으로 생기는 제2형 신경섬유증이 주로 발생합니다. 청신경초종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력 감소, 이명, 어지러움 등과 같이 청신경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초기의 어지러움증이나 이명을 호소하며 청력에 비해 어음 명료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임상적으로 매년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자기 공명 영상의 발달과 광범위한 사용으로 매우 작은 청신경 초종도 진단되고 있어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신경 초종은 뇌간 및 소뇌의 손상 없이 완전 적출이 가능합니다. 완전 적출하면 근치가 가능한 양성 종양입니다. 연구 데이터와 사용된 방법을 소개하기 앞서 본 연구는 세브란스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연구이며 연구에 쓰인 모든 방법은 세계의사회가 규정한 윤리강령인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환자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환자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VS로 진단받은 환자 중 청력 보존 수술인 MCFA, RSA를 받은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초기에는 VS로 고려되었으나 히어링 어빌리티와 관련 없는 환자와 신경섬유증 2형으로 진단받은 환자 총 2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은 환자의 특성에 대해 정리된 표로 환자의 나이, 성별, 수술받은 기회 방향, 수술 방법, 그리고 청력 보정 정도와 영향력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나타냈습니다. 이 중 청력 보정 정도는 PTA가 50dB 이하, WRS가 50% 이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포지티브로 분류했음을 알립니다. 이의 축어는 표 밑에 기술되어 있으며 PTA는 기본적인 청력 검사를 말하며 SRT는 유의미한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피검사가 검사 어음에 대하여 50%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WRS는 피검자 개개인이 충분히 잘 들을 수 있는 어음 강도에서 제시한 단음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정확도를 평가하는 검사를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싱 밸류로 인한 모델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VMMP, CP, IV 이 세 가지 밸류에 대해서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 미디안 밸류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예측 모델링을 위해 이진 분류를 사용했습니다. 환자의 수술 후 청력 결과는 수술 후 6개월 청력 검사에서 PTA 50dB 이하로 유지되고 단어 인지 점수인 WRS가 50% 이상이면 보존된 것으로 분류합니다. 모델은 DNN, GBM, DRF, SVM 총 4가지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각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인 DNN은 은닉층을 여러 층 쌓아 올린 인공신경망을 말합니다. 부스팅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 예측하면서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 가중치 부여를 통해 오류를 계산해 나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분류기에게 가중치를 부스팅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기에 부스팅 방식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부스팅 모듈 중에 그레디언 부스트가 있는데 GBM은 가중치 업데이트를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사하강법은 반복 수행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중치의 업데이트 값을 도출하는 기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저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학습의 유형은 크게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배깅, 즉 같은 알고리즘으로 여러 개의 분류기를 만들어서 보팅으로 최종 결정하는 알고리즘인 배깅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로 예측됩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개별 클래스 간의 최대 분류 마진을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을 이용하여 나온 학습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각 모델 성능평가에 대해 표시를 하였으며 전체 예측 데이터 건수 분의 예측 결과가 동일한 데이터 건수, 다시 말하면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 데이터가 얼마나 같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62% 정도로 SVM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고 DNN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청력 보존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피처 임포턴트는 각 모델이 타겟 값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각 피처들이 프레딕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에 따라 다른 팩터를 예측하긴 했지만 WRS가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WRS가 높다는 것은 신경의 손상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술 시 신경 기능을 살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이용한 접근 방법 시스템은 의사들의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치료 방법으로 인해 더 나은 환자의 예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처 임포턴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언급하듯이 피처 임포턴트는 모델에 따라 결과값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예후 예측의 중요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어그노스틱 메서드인 샵밸류나 퍼뮤테이션 임포턴트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중요한 예후 예측을 해보면 어떠한 팩터가 결론으로 나올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50명의 환자로 이루어져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에 속합니다. 이로 인한 오버핏 발생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질병의 희귀성을 생각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값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결과값에서 나온 4개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의 다른 모델, 특히 그레디언 부스트 계열에서 많이 쓰이는 XG 부스트나 다른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